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는 배당락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운 출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0.57% 떨어진 그래도 3002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잠시 300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배당락 시세에서 회복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예측도 됐지만 계속해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지속적인 매도 물량 때문에 지수의 하락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한때는 이제 2,988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뭐 하루 종일 지속해서 어제의 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 그래서 매도 물량을 늘려갖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그 매도 우위만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그 규모를 지켜가는 그런 진행을 오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복 매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배당락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매수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75억 순매도했고, 매도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7,364억, 1조 7,364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의 경우는 1조 8,418억을 샀어요.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3,000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2,933.29포인트로 오늘 마감했고, 어제보다는 0.89%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론적인 배당락 시세를 마이너스 1.15% 정도 봤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와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코스피하고는. 오히려 출발 자체가 좀 강보권의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하루 종일 그 박스권, 그 보합권의 그 움직임을 유지해 나가다가 오후 들어서 잠깐 마이너스로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테마성 이슈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또 늘 그렇듯이 그 이제 연초가 되면 항상 이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비교적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4,690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6,641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1조 1,4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합쳐 보면 거의 그 3조를 산 거죠. 양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어제 팔았다 오늘 샀다 뭐 이런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배당락 매수, 보복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1028.05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는 어제보다 0.06% 오른 걸로 끝냈지만 배당락이 없었다. 토탈 지수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오늘 이제 항공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에 코로나가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이제 인간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이제 감기처럼 좀 변해가고 있는 그 변종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CDC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힘입어서 뭐 오늘 이제 항공주가 올랐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 여행 항공 관련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고 이렇게 됐고, 또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 화물이 4분기가 성수기인데, 그래서 그것도 또한 호실적이 기대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첨부되면서 항공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쪽도 오늘 움직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M&A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나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그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에서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그 미국 시리즈 A에 있는 메타버스 아바타 회사입니다. 여기에 1,3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메타버스가 오늘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중소형주들 몇 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전기가 오른다, 가스가 오른다, 이렇게 이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편 돌아보면, 그러면 원전을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생각에 자꾸 들게 되고, 또 이게 대선 테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배당락 시세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위로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이제 그 뭐 HMM이 오늘 이게 8.24%나 올랐어요. 2,100원이 올랐습니다. 주로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이 많이 사는 쪽에 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5,700억이래요. 이게 대신증권 예측치에 따르면 이렇게 예상하니까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대단하죠. 이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중내산에 이르던 회사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뭐 부르는 게 값이라며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고, 특히 이제 노선에 따라서는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역시 이제 실적도 대단하군요. 실적이 이 정도 나온다면 뭐 엄청난 거죠. 뭐 이런 거 보면 뭐 거기서 영구채 전환한 거 갖고 있는 거 3조 이거 금방 갚죠. 분기에 2조 5,700억 영업이익 나는데 그거 못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갚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뭐 배당 시세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았으니까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 시장에서 이 매수 주체만 딱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죽어라고 그 팔던 개인들은 오늘 진짜 죽어라고 샀고 3조가 넘게 샀고, 또 오늘 어제 그렇게 사던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 오늘 팔았습니다. 예측대로. 뭐 이거 우리 이럴 줄 알았죠. 뭐 이미 그건 다 뭐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증시에 참여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참 이게 경험을 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게도 생각되시고 뭐 그럴 거예요. 이제 저도 늘 요맘때가 되면 느끼는 건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뭐냐면, 이게 배당락 때 그렇게 뭐 배당 부 시세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 사고, 또 배당락 되면 팔고, 그때 또 개인들이 그 회피 물량이 다시 보복 매수하고, 이게 너무 패턴이 똑같아서 뭐 올해는 다를까 그러지만 안 달라요. 안 다르고 올해도 똑같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거 증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그 수급의 교차 형태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카렌더 베이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기관처럼 뭐 그 부배당락 차익 거래를 한다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진혁에 어떻게 해요? 주식 한 60%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반영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난리통에 뛰어들어서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매해 겪으면서 느끼는 건 그렇구나. 사람이 전쟁이 나면 그냥 피난을 가는구나. 그 요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 나도 이제는 현대전에는 피난 갈 데도 없다. 근데 저는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나면 그래도 피난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랬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제 해마다 받아요. 이 배당부에서 배당락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예측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날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배당락 시세가 어떻게 빨리 회복되느냐의 차이만 있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락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올려붙인 거고 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배당락이고 뭐고 뭐 없어요. 그냥 배당락 시세가 배당부보다 높을 때도 있습니다. 장이 무지 핫할 때는. 근데 오늘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9%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론 배당락이 마이너스 1.15%니까 뭐 오늘도 뭐 잘 막은 겁니다. 저 정도면 뭐 잘 된 거예요. 근데 뭐 기관은 이제 늘 그랬듯이 금융 투자는 이제 바삐 팔죠. 외국인은 조금 롱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275억만 팔았다는 점에서 그렇고 오히려 코스닥은 많이 팔았어요. 생각보다. 그 4,690억을 팔았으니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시장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연초로 넘어가서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이 먼저 움직일 거다. 그리고 그 코스닥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슈되는 뭐 메타버스, 뭐 NFT 관련 뭐 게임주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더 이런 게 코스닥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은 이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 올라갈 때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동안 코스닥 샀던 매도 물량을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런 의미로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특히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뭐 코스닥에 비하면은 배당락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부진도 영향도 받았고 문제는 이제 그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낸드 플래시 공장이요. 이게 이제 부분 가동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깊게 1,500원이나 빠져서 이제 다시 7만 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오늘 이제 배당락도 있지만 그 시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가오는 신학기가 되면 뭐 노트북이니 뭐 PC니 이제 엄청나게 그게 핫한 시즌 성수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데서 만든 반도체로 삼성 제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안이 이게 풀로 가동을 안 하고 부분적인 가동을 한다 이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영향도 오늘 조금 추가로 더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서 SDI, 삼성 SDI는 12,000원,
SK이노베이션은 13,000원 올랐는데 LG화학은 4,000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다음 달이야 뭐 며칠 지나면 되니까 1월 달에 이제 IPO해서 상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 70조가 가네 뭐 어쩌는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SDI나 SDI가 너무 과소평가받은 거 아니냐.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주가로서 과소평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LG화학이 62만 8천 원인데 뭐 SDI가 66만 3천 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지금 SDI가 한 40 몇 조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70조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과소평가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좋아지는 좋은 쪽만 보지 말고 이게 빛이 비치면 뭐가 있으면 이게 환해지는 쪽도 있지만 그림자 쪽도 있어요. 에너지 솔루션은 그걸 또 시장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솔루션이 쉽게 얘기해서 붐업시키고 실제로 주가는 딴 놈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왜 오늘 시장이 제가 중요하냐 이런 말씀,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런 속마음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대주주 회피 물량 피해가는 거 뭐 등등등등 해갖고 팔았단 말입니다. 팔아서 오늘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복 소비라고 보복 매수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는 굉장히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회사에서 내가 어떤 A, B, C가 있는데 A를 팔았으면 꼭 A 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B를 살 수 있고 C를 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2차전지 그 세트 3, 4에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교적 NFT 관련된 것들 다 오른 건 아닌데 일부분 이제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하고 아닌 것들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올라갔는데 그 매수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외국인 참여 없이 올라간 것들. 예. 외국인들이 크게 사지 않았는데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임자가 있는 우리 흔한 말로 임자가 있는 주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끼가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내년에 뭔가 일을 한번 치를 것 같다. 라는 그 대상군에 넣어둘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런 게 있다는 건 뭐냐면 뭐 하나만 탁 낚아춤 쫙 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게 뭐예요? 인기주예요. 인기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옛날에 그 가수 나와서 노래하고 뭐 가요 톱10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수 뭐 누가 1등 뭐 이런 거. 거기서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기도 있어야죠. 실력도 좋지만 인기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얻어내는 찬스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이게 끼가 있네. 끼가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팬들이 많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탁 가서 불만 켜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내일 이제 이벤트 데이죠. 내일은 이제 폐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3일 날 10시에 이제 개장을 하죠. 1시간 늦게 개장합니다. 끝나는 시간 똑같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배당부 시세로 샀던 물량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1275억 만큼만 순매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내놨어요. 근데 기관이 1조 7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관은 뭐 여러분 단타치기 워낙 하니까 무슨 시장 뷰를 기관의 매매를 보고 읽기는 되게 힘든데 외국인들은 좀 그런 걸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275억을 팔았는데 코스닥이 4690억을 팔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좀 체크해 봐야죠. 이건 뭔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배당부에 샀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거를 개인 매수가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 과정에서 오늘 보여준 것처럼 그 잘 나가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고 이럴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이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얘네들 성격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내년 2022년에 이 기대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백만개미 이 당원 동지 여러분은 주식 60%의 현금 40 갖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니 맨날 뭐 관망만 하면 주식은 언제 삽니까? 그런데 맨날 관망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제 12월 15일부터 이 연말까지 사이에 한 10% 정도 늘려놓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예, 그렇죠? 예, 그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주식을 50에서 60으로 늘릴 필요 있다. 그런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 이미 드렸고 또 나머지 40은 현금 가지고 가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찬스에서 어떤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짜 소중한 투자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한 번 다 틀어서 100%다 샀다가 다 팔았다가 이런 거 하시면 내년에는 진짜 돈 한 푼도 못 봅니다. 제가 아주 장담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 예. 내년은. 그래서 내일은 이제 뭐 폐장이니까 내일 이제 시장 끝나고 한번 정리해 드리고 백만개미가 보는 2022년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장이 안 열리는 12월 31일 그러니까 금년 말일 날 저 생각에 한 오전 9시쯤 올리려고 하는데요. 올리려고 투자 전략을 특집으로 좀 만들어서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워낙 많이 뭐 전략들이 나와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